오늘 첫 시간 주제가 엄마의 자존감인데 엄마의 자존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요? 스스로 내가 자존감이 높은 엄마야.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엄마였을 때 자존감이 높은 엄마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싶다가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깥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돼요. 높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실제의 자존감이 아니라 이 가장된 자존감은 굉장히 막 어깨에 힘을 주게 되고, 네. 가방 같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옷차림이나 외부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걸 많이 민감하게 살피고 진짜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자존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적인 어떤 것들로부터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평화롭게 평화로운 평안한 마음으로 내 자존감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게 된 그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맞게 적용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존중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존중감 이러면 뭔가 심리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내 자존감이 몇 점이다, 이런 걸 누군가 권위 있는 사람한테, 뭔가, 저는 몇 점이에요? 제 자존감은 지금 어디예요? 상중하 어디예요? 막 이런 거를 막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자존감은 스스로 내가 나의 상태, 나의 존재를 어떤 사람으로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자존감이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를 우리 코칭의 관점으로 제가 코칭 질문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느끼면 더 이게 느낌이나 생각이 좀 더 자기 스스로 내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지금 마이크 때문에 가슴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고 나는 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나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나, 내가 오늘 아침 나를 어떤 존재로 느끼고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노트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어떤 존재로 스스로를 느끼세요? 아마도 우리 엄마들은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자녀들과 소통했던 그 상황, 또는 오늘 아침에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화만 내는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자책할 수도 있고, 또 오늘 되게 좋았으면 오늘 우리 아이들과 이제 웃으면서 아침을 잘 지냈으면 또 내 자존감이 또 막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갔다 오면서 우리 동네 아주 맛있는 프랑스 빵집이 있어요. 그 프랑스 빵집에서 온갖 프랑스 빵을 막 그 식사빵부터 디저트 빵까지 아주 많이 사왔어요. 몇만 원어치 빵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어제도 그걸 많이 먹고 오늘 아침도 그 프랑스 빵으로 이제 아침을 이렇게 식사를 아주 여유롭게 한 2시간 정도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예, 그렇다고 막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저는 왔다 갔다 하나씩 만들어 먹어요. 하나 만들고 또 커피 한번 내리고 또 디저트 먹고 막 이러면은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자, 여유롭게 아들하고 방학을 맞이한 아들과 여유로운 식사를 했어요. 자, 그렇게 여유로운 식사를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러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진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하고 좋은 그런 느낌이 가득 차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느끼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늘 내가 나에게 난 이런 존재 같아 라고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느끼는 나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죠. 오늘, 지금. 그것처럼 자존감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때때로 나는 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인식.
스스로 내가 계속해서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아, 내가 지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해서 그 자존감을 다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깨어 있을 때, 의식하고 살 때요. 그런데 내가 그냥 습관대로 살면서, 아, 오늘은 기분이 더러워. 오늘은 기분이 참 좋아. 근데 그거를 다 외부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내가 기분이 떨어졌을 때 계속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상황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 자존감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 내가 성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의존하고 끌려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자존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정리하면 자존감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을 매일, 매 순간 때때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이 필요 없는 그런 순간이 와요. 아, 나는 그냥 내 스스로가 좋아. 이런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그냥 어떤 상태에 나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존감 낮아졌으면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나라는 거를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요. 자존감을 이루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 이런 강의를 제가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께 드렸는데 오늘 잠깐 나누면 우리의 자존감을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올려주고 또 자존감을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올리기 위해서 요 3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되세요. 먼저 첫 번째는 자기 안정감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은 이 모든 것을 이 자존감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바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기 안정감은 내가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살고 있는가, 내가 안전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하세요? 지금 안전하다라고 느끼나요? 제 삶을 돌아보면 가족관계 안에서 유대관계가 정말 따뜻한 유대관계, 깊은 유대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스스로 내가 안전한가라는 질문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히 안전하지. 왜? 뭐가 불안해? 이랬는데 관계 안에서 뭔가 위태로운 위기가 이렇게 경험되니까 굉장한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뭐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삶을 송두리째 불안한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직장을 옮겨야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 또는 내가 직장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에서 어떤 뭐 위기를 경험한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를 경험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안정감이 깨져요. 그러면 그때는 자존감을 뭐 생각할 겨를도 없죠. 삶 자체가 불안해. 이렇게 되니까 일단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최소한의 경제력, 내가 얼마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어떤 상태가 되면 나는 위험하지 않아 라는 것들을 자기가 이제 좀 계산하고 그리고 나는 몸이 안 좋아요 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조금 찔리네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제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건강이 이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점점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습관처럼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저는 체력이 약해요. 이런 말을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자, 그것도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왜? 건강이 안 좋다는 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삶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니까. 그래서 건강, 최소한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안전한 관계를 확보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내 자존감을 높이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요. 그다음 2번째는요, 이제 자기 효능감이에요. 그게 돼야 우리가 내가 더 능력을 발휘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사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때때로 자존감에 이제 좌절을 느끼는 게 안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때 들어보면, 뭔가 해야 되는 일, 성과를 내고 싶은 일에서 좀 좌절됐을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 멈춰섰던 우리 엄마들,
우리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 정말 멋진 일이고 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진짜 저는 최고의 일이 그 엄마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만 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만 해도 너무 매력적인 일이 진짜 한 사람의 양육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그리고 참여하면서 감탄하면서 그 키우는 과정 엄마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의 삶을 계속 살았던 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는 많은 두려움.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자존감이 떨어지죠. 엄마로서 나는 되게 괜찮았는데 이 사회라고 하는 이 내가 이제 참여해야 되는 그 공동체가 바뀔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자존감을 낮춰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주 작은 목표, 아주 작은 목표. 내가 거기 가서 요런 것만 하면 괜찮아. 내가 거기 가서 일단 출근만 잘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 하나하나를 채워 나갈 때 우리는 또 자존감이 자기 효능감이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 자기 효능감을 생각할 때 너무 큰 목표,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 정도의 목표는 세워야지. 이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한 목표가 가장 좋은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조절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어머니들, 선생님들이 너무 화가 나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되게 좋은 엄마, 친절한 엄마로 살아가고 싶은데, 느닷없이 그 화가 막 진짜 막 분노가 폭발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좋은 엄마 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는 건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꾸 분노가 조절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돼야 우리가 그래도 숨 한 번 쉬고 호흡 몇 번 하면 조절이 될 거예요. 물 한 잔 먹으면 조절이 됩니다. 이런 얘기는 적어도 이 가슴 밑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이게 막 여기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다 그러면은 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머리 꼭대기까지 차오르기 전에 우리가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3시간 내가 허락하는 시간을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지시고 산책도 하시고 또 친구도 만나시고 또 쇼핑도 하시고 좋은 영화도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시간에 이제 허락을 하셔야죠. 나에게 그 자유를 허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로운 시간을 허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욕구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내가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욕구들이 이렇게 채워질 때 또 성장에 대한 욕구, 배움에 대한 욕구들, 또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은 그런 욕구들, 뭐 이런 욕구들이 다 채워져야 우리가 화가 안 나요. 그래야 자기 조절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 특별히 감정 조절 장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참고 있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으네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기 조절감, 자기 효능감, 자기 안정감.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골고루, 내가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것들을 관리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작은 성공, 작은 기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작은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왜 작은이라고 했냐면, 사실은 뭐 작지 않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이렇게 나갔다 오면서 맛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갖고 올 때 그것도 되게 행복했고 그리고 또 그 빵을 이제 우리 아들과 이렇게 먹으면서 그 시간 막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 시간도 너무 행복했고 저는 그것들을 다 작은 성공이라고 봐요. 내 삶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자존감 높은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그게 다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작은 성공들을 이렇게 나에게 내가 작은 삶에서의 작은 성공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 그런 실천들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 나의 그 자긍심
자긍심, 그런 걸로도 저는 자긍심을 느껴요. 자긍심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나 좀 괜찮아. 내 삶이 참 괜찮아. 내 삶이 참 따뜻하고 좋아. 이런 어떤 자기 긍정감, 그 자존감, 이런 게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그러면서, 또 뭘 해보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자존감이 이렇게 생긴답니다. 네. 음, 네. 자, 여러분도 제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떠올리시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우리 산들바람님이, 네, 마음성장학교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씩 즐겁게 배우는 게, 예,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이제 나에게 주는, 나의 자기 효능감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것일 수 있고,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은 또 이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들, 네,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낯선 사람들과 새롭게 만든 공동체지만, 이것도 되게 안전하고 좋구나. 나에게 되게 안전한 곳이 또 하나 생겼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되게 소박하고 이런 내 삶에서 나를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내 통제권 안에서 나에게 성공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이 수많은 이 행복을 내가 다 놓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막연하게 아직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는 아직 저게 아니야. 난 아직 저걸 못했어. 이러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많은 아가씨들과 그리고 수많은 엄마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10년 전, 그들의 5년 전 꿈이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따뜻한 방 한 칸 있으면 된대요. 그때는. 자, 사랑하는 남자와 방 한 칸이 있고, 그리고 자동차가 뭐 조금에도 자동차가 하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밥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꿈이었던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자기의 소박한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훨씬 좋아. 애도 막 하나 있는 줄 알았더니 막 2명, 3명, 4명까지 있고, 막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행복만 없는 거죠. 왜 없죠? 막연한 어떤 행복, 이제 지금보다 더, 막 이런 행복이 있으면 우리가 자존감이 채워질 시간도 없고 행복도 못 느끼고 그러는데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행복들, 오늘 아침의 행복들,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을 우리가 찾으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그림책 심리 코칭 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책 중에 오늘 여기 그림책이 없는데 제가 오늘 그 연구소가 아니라 요즘에 우리 아들이 방학을 해서 제가 그 아들과의 시간을 좀 더 아침 시간을 누리고 싶어서 주로 이제 집에서 연구실을 비워놓고 누가 오실 때만 제가 연구실에 가고 집에서 지금 이제 오늘 유튜브 라이브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의 시간을 의미 있게 좀 쓰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벌써 24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언제 엄마의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와 있는 시간을 좀 충분히 누리고 싶어요. 우리 서로 이제 방학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림책이 없네요, 여기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책일 거예요.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의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돼지책을 많이 사용해요. 아마 마음이 머무는 페이지를 만났습니다에도 돼지책 이야기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돼지책 이야기를 보면은 엄마가 아빠도 업고 있고 거기다 아들 둘을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업고 있잖아요. 엄마 여자가. 근데 그렇게 업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삶에서 나도 이와 같은 상황이야. 나도 이렇게 느끼고 있어. 라고 그 굉장히 동일시가 잘 되는데 그 엄마가 자신의 삶을 한순간에 이렇게 바꾸게 되는 어떤 행동, 시발점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아시죠? 네, 맞아요. 집을 나가요, 엄마가. 너희들은 다 돼지야! 이러고 편지를 써놓고, 이 돼지들아! 이러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려요, 엄마가. 자, 집을 나가게 되는데, 자, 우리의 자존감에 지금 심각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나는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엄마로, 여왕으로, 정말 존경받는 아내로,
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나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삶의 패턴, 가족들과의 대화 패턴, 또 감정을 주고받는 패턴들, 내 사고 패턴, 말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존중을 끌어내지 못하는가, 왜 존중받는 엄마가 되지 못하는가,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서 내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 야, 너는 엄마가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해?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말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좋은 말들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도록 하는 것도 엄마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삶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거 끊어야죠. 끊어서 좋은 패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좋은 패턴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돼지책에 나오는 그 엄마처럼 뭐 집을 나간다라는 극단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뭔가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러면 마음성장학교, 이 엄마 마음 성장학교를 계속 이제 우리 8주간 할 건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아, 이러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으셔도 좋고, 또 제가 쓴 책들에 보면은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패턴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말로,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래. 뭐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말 주로 많이 하시나요? 네, 원래 그래. 뭐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세상에 원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일반화 시키고 원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우리가 고치셔야 돼요.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늘 습관처럼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습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화두를 하나 던져 드릴게요. 네. 의식하며 살고 있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나?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습관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애들도 우리만 원래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남편들도 우리 아내는 원래 그래. 이런 게 생기죠. 서로가 서로를 보는 신선함이 사라지고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무시하게 되죠. 사실은 원래 그래라고 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꼭 이제 지금 하나 써놓으세요. 나는 의식하며 살고 있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나? 두 가지를 하나 써놓으세요. 나는 의식하며 살고 있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나? 그러면 또 여기 우리 선생님들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너무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의식해요. 뭘 의식하냐면 이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요. 제가 말하는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 습관적으로 살고 있나는 주변 사람들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걸 너무 의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그 의식은 굉장히 낮은 의식 상태에서, 의식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하는 의식이 막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막 상황을 눈치 보고 막 이러는 거, 그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상태, 나의 그 마음, 또 나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하면서 사는 것과 습관적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먼저 그 타인을 의식하고 살게 되는 게 바로 습관적으로 사는 삶일 수도 있어요. 이 습관적인 삶은 다르게 얘기하면 생존적인 삶이에요. 생존 반응에서의 삶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야 이러면 왜 이러고 막
누가 또 막 힘이 엄청 세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수그러들고 뭐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사는 삶, 종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는 삶, 종의 삶 또는 수동적인 삶 또는 의식이 잠든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끔찍하죠? 의식이 잠든 상태, 습관적으로 사는 삶,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 그리고 수동적인 삶, 이런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습관적으로 살고, 타인을 의식하고, 수동적으로 살고, 종의 삶을 살면, 주변 사람들이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내면의 욕구가 계속 억압되고 내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뭐가 편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참는데 자기보다 만만한 사람, 뭐 주로 자녀겠죠. 또 만만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남편 이렇게 보면은 바깥에서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또 타인을 의식하는 삶이 그냥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가정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폭군으로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느 한 곳에서는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거나 이렇게 억압되었던 의식들이 표출될 수 있는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자녀들이나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식하는 삶은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했거든요. 이거 의식하는 삶의 첫 번째예요.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느끼나. 우리 엄마들이 자꾸 화내고 내가 원하는 삶에서 자꾸 이탈할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내가 되게 못나 보이고 그랬을 때, 뭐 그런 거를 이제 은유법으로 좀 표현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동물이나 어떤 사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럼 어떤 어머니는, 저는 막 냄비 같아요. 막 뜨겁게 막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고 이런 냄비 같아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가마솥처럼 은은하게 뜨뜻해지고 은은하게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그런 가마솥 같은 엄마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습관적으로 살 때 나는 어떤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식하면서 깨어서 살 때 어떤 난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깨어있다라는 의식하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깨어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능동적인 창조자로 살고 있다. 능동적인 창조자. 멋있죠? 능동적인 창조자라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창조하셨어요? 의식적인 삶을 통해서. 오늘 아침 어떤 삶을 창조하셨나요? 처음 듣는 질문이죠? 낯선 질문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창조해요. 오늘 이런 창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늘 까만색 옷을 주로 많이 입죠. 저 유튜브 할 때는 까만색 옷만 입기로 했어요. 그 스티브 잡스나 마크 주커버그처럼 저도 까만색 옷만 입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수행자 모드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수행자 모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부분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옷은 그냥 까만색 셔츠를 입는 것이 내 패션이다. 수행을 하는 분들은 한 가지 옷을 입잖아요. 수행복.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우리 엄마들을 만나는 첫 번째 시간이라서 잔잔한 물방울 무늬를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저의 창조예요. 네, 자, 수행자 모드를 가되 옷은 이렇게 잔잔한 물방울 무늬를 이렇게 입은 거, 이게 제 창조고, 또 하나의 오늘 아침의 창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랑스 빵을 사갖고 온 거를 가지고 오늘 아침 뭘 먹을까 하다가 아들이랑 그 프랑스 빵 그거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름다운 창조, 아침 시간을 또 창조했어요. 따뜻하고 아름다운 창조를 했죠. 예, 능동적 창조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아침 식사를 원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엄마들을 위해서 내가 엄마들에게 잔잔한 물방울 무늬를 함께 선물로 줘야지 이러면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침 시간 어떤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깨어 있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 방학했는데 아이들과 뭔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야지, 능동적인 창조자로 오늘 아침을 이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오늘 아침 또 모래 먹여.
아, 지겨워 죽겠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창조가 아니라 습관적인 창조가 돼요. 그리고 그 습관적인 창조는 때때로,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많은 엄마들이 되풀이했던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녀들의 말을 나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나는 우리 애들이랑 밥 해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엄마들 혹은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나오는 엄마들이 그런 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방송에서 나와요. 아, 애들 밥 해 먹기 힘드시죠? 이거 막 홈쇼핑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냉동식품 먹이라고 막. 그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방송들. 근데 그게 방송에서 막 나오니까, 아, 다른 엄마들도 다 저렇게 하는구나. 다른 엄마들도 힘들다고 하는구나. 사실 나는 힘든 거는 아닌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그 세상이 막 유포하는 그 세상의 메시지가 내 인생의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나도, 아, 방학이라 애들 밥 해 먹기 너무 힘들어.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된 방송, 그 홈쇼핑에서 세뇌된 말을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계속 냉동식품을 사서 쟁여놓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다는 거, 의식하며 사는다는 거, 의식하며 산다는 거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능동적인 창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가 의식하며 사는가, 내가 습관대로 살고 있는가. 네, 습관대로 사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네,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얼마든지 그 삶의 패턴을 끊고 다시 재구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기다 이제 한번 써보세요. 제가 그 코칭하고 또 개인 코칭도 하고 우리가 마음성장학교에서 요 마음성장학교 프로그램 우리 이거 하고 할 때 여기 첫 장이 이제 내면 아이 상처 치료잖아요. 그 내면 아이에 대해서 나누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오면은, 아, 이분은 내면 아이 상처 치료를 하시지. 이러면서, 아, 우리 엄마는요, 막 과거의 일들을 많이 이제 저한테 털어놓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과거의 일이 나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이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그런 방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그것을 내 삶을 지금 현재를 만든 내 삶을 지금 현재를 만들었고 내 미래도 만들어갈 아주 중요한 근거로 핑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매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 삶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아서 나도 엄마를 하면서 내가 모성이 부족한 엄마인지 너무 많이 고민하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면, 만약에 과거의 어떤 상처가 지금 나의 자존감에, 엄마로 사는 나에게 뭔가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하나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 그게 지금 나에게도 힘들어.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우리 엄마가 이래서 나에게도 이런 영향이 있어.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10번 읽어보세요. 10번. 그게 정말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10번. 네,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나도 우리 아이들 안는 게 힘들어. 만약에 그렇다면 이어서 이렇게 쓰세요. 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그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그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만약에 이런 생각과 비슷한 어떤 종류의 생각들 하고 있다면, 또는 우리 남편이 나쁜 놈 시키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생각의 패턴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아이가 이래서,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래서 내가 힘들어. 근데 이제 장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고통이 있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아이가
나라는 사람을 더 온전하고 더 따뜻하고 더 위대한 어떤 사명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또 자기만의 삶의 해석을 또 갖게 되신 우리 어머니들은 또 너무 위대한 그 어머니의 삶을 또 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이제 결단하려고 그래요. 우리 삶에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요. 그것이 내가 내 삶에서 해석이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위대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은 의식하고 깨어서 위대한 삶을 살 것인지, 계속해서 내 삶에 일어난 고통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인지, 습관처럼 원래 그래 삶이 그지 같아 이러면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 가족이 이래서 이런 삶을 살지, 우리 이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자,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느끼는가를 정말 진실되게 느끼시고요. 만약 그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버리고 그리고 바꿔야 할 것들을 문장으로 한번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것이 내 삶에 영향 주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한 10번씩 읽고 써서 이게 버리는 거예요. 이제 영향 주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마음에 품어보세요. 아까 말했죠. 냄비 같은 엄마 아니고 가마솥 같은 엄마 되고 싶으시다면 아주 근사한 가마솥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찰칵 찍든지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그려서 냉장고에 딱 가마솥 하나 붙여 놓으시든지, 그래서 밑에다 써놓는 거예요. 엄마는 가마솥처럼 뜨끈하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사랑을 주는 엄마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도 광고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그런 엄마 되기로 결심했대. 그럼 아이들이 이제 알려줄 거예요. 엄마가 또 막 바글바글 막 이렇게 라면 냄비처럼 끓어오를 때 엄마 가마솥 엄마 어디 갔어요? 라고 애들이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어떤 결단이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인데 뭐 올려주시는 내용들 보고서 조금 더 나눌게요. 네, 물방울무늬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의식하며 살 것인가 습관처럼 살 것인가가 오늘의 키워드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우리 다음 주에도 제가 목요일날 오전에 시간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하고요. 한 주 한 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제 또 시간을 잡아볼게요. 만약에 스케줄이 있는 날은 다른 날로 하겠지만 대체로 목요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가 자주 하던 너는 왜 그렇게 느리고 게으르냐. 그랬구나. 네, 쉬는 시간을 맘 편히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선생님이 그 게으르다는 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말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멋진 사람으로 살게 하지 못하는 말들이 누가 했던 말인가,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굳이 원인을 안 찾아도 돼요. 막 원인이 안 찾아지면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선택한 말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 샀는데 이 옷이 유행이 지났거나 옷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럼 어떡하죠? 버리잖아요. 옷을 남 주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장된 생각이나 말들도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아. 이거는 그럴 때는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리더의 삶을 살고 싶고 또 좋은 엄마, 따뜻한 엄마의 삶을 살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언어들을 새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저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바꾸는 거가 삶을 바꾸는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이제는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막 쓰세요. 포스트잇 하나 이렇게 준비하셔서 한 장에 한 가지씩 다 써서 막 나를 방해하는 말들을 써서 이렇게 다 버리든지 한동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들을 내가 계속 가지고 한 10년을 산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버리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아이들이 내 성장을 방해한다 느끼는 엄마들이 요즘에 정말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육아의 시간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제약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를 막 유학 보내려고 그랬었어요. 얘를 유학을 보내고 내가 정말 날개 놓친 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 했던 적이 있어요. 아이 중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얘를 유학을 보낼까 이래서 보내려고 알아봤더니 정말 좋은 홈스테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연약한 엄마여가지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우리 애를 지금 내가 심리 상태가 이렇게 불안한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필리핀이었는데 저 필리핀에 있는 홈스쿨 선생님이 키우는 게 훨씬 좋은 엄마인 것 같아. 저 엄마가 우리 애한테 더 좋은 엄마가 돼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끔찍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힘들었지만 그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같이 통과한 게 저한테는 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또 그때 또 그 선택을 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안 살아봤으니까.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는 엄마 자격이 없고 지금 나는 심리 상태가 너무 불안정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차라리 필리핀 그 홈스쿨 선생님이 훨씬 좋은 엄마가 될 것 같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거기 가가지고 진짜 자기 로드맵을 다 짠 거예요. 엄마 나는 필리핀 엄마인 거죠. 필리핀 그 홈스테이 그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서 중학교를 거기서 마치고 고등학교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대학을 갈 거야. 이 로드맵을 다 짜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돈만 줘. 그래서 제가 아들아 일단 들어와. 일단 들어와서 우리 얘기를 하자 했더니 내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건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순간 무섭더라고요. 아 얘가 이렇게 이제 너네 집 아들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딱 현실 자각이 되면서 아들 무조건 들어와 무조건 엄마하고 같이 살아야 돼 무조건 들어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다시 불렀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24살인데 사실 아직도 밥을 해 먹이기 위해서 제가 연구실에 안 가고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집에서 그것처럼 다시 돌이켜봐서 저의 정체성이 되게 많아요. 마음성장학교 대표도 있고 뭐 코치도 있고 작가도 있고 뭐 많은데 제일 좋은 제일 좋은 아이덴티티는 아들 엄마예요. 아들 엄마. 엄마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엄마로 살 수 있는 지금 시간, 그리고 그 아이의 성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요만했잖아요. 우리 애기가 요만했는데 지금 저보다 커요. 제 눈에는 엄청 큰 사람이 됐어요. 이제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들 덕분에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나도 성장하고 싶은데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은데 막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예, 제 블로그에 보면 막 써있죠. 유치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막 독서논술 선생님하고 막 그게 다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우리 아이를 제일 내 삶의 주인공으로 놓으시고 엄마로서의 삶을 즐겨보시기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니까 훨씬 더 살아있는 우리 방송이 되네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패턴을 다 비웠다. 우리 선생님 멋지세요. 이 순간 다 패턴을 비웠다.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자유롭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자신에게 다시 써서 다시 주고 의도적으로 다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말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정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엄마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고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자존감이 그냥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과감하게 버린다. 축하합니다. 우리 선생님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아이와 맨날 싸우는 싸우는 이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계속 사춘기 내내.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지지고 볶고했던 시간도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기숙사 보낸 엄마들은 또 그 나름대로 기숙사에서 또 아이가 그 공동체에서 자라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또 이러는 것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할 순 없지만 우리가 힘들고 불편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보내지겠죠. 오늘 첫 시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 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네, 생각을 바꾸는 힘을 얻는 시간 되었다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내어놓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식을 그 실시간에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시고 함께 하시면 정말로 마음을 바꾸고 또 생각을 바꾸는 그런 시간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도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선생님도 계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애들하고 멋진 시간을 창조하세요. 여러분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삶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창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나는 의식하며 살 것인가? 습관적으로 살 것인가? 자, 늘 물어보시고 의식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와, 본방사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네.